예, 안녕하세요. 3기 1회 정송 문제 1번 행시 변형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세 번째 줄에 2호에 따라 이제 1차 직계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뇌물수 다른 사유로 이제 3호에 따라서 2차 직계 처분을 이제 5월 19일 날 받았고, 1차 직계제 2차 직계제,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해임을 당했다. 1차 직계제, 2차 직계제 해임. 이제 공무원이니까 소청 심사 제기해서 8월 11일 날 이제 해임이 정직 3월로 변경되는 일부 인용 재결 중 형성 재결이 나온 것이죠. 그다음에 이 재결서는 8월 10일 날 송달 받은 것이고, 자, 물음 1. 해임이 이제 정직 3월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취소 소송 재개할 경우 대상 그래서 일부 인용 재결의 경우에 소송 갈 때 대상이 뭐냐에 대해서 판례 변경된 원처분설에 의하면 정직 3월이 당초부터 6월 24일 해임 발령시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6월 24일자 정직 3월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 제소기간은 이제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날인데 20조 1항 심판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 2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8월 10일부터 90일까지 제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물음 2의 경우에는 1차 직계제 각각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각각 소의 이익이 있는지, 이제 판례에 의하면 1차 직계제 다음에 이제 2차 직계제가 있으면 1차 직계제는 철회시킨 것으로 묵시적 철회로서 소멸된 것이니까 소액이 없고, 이제 2차 직계제 한 다음 이제 최종 처분의 해임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사후적으로 소멸하는데, 다만 인사 규정 등에 있어 승진 급여 등을 제한하고 있으면 그런 직계제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협의소액이 있다. 그래서 이제 1차 직계제와 관련된 것은 소액이 문제된 경우에 기원목 실단 변에서 취소 철회 변경이고, 2차 직계제와 관련된 소의 이익 내용은 기원목 실단에서 단계적 행정결정 중간 행위를 다투는 중에 최종 처분이 나온 경우. 둘 다 A급 쟁점이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다들 뭐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낯선 게 이제 아까 1차 직계제 후에 2차 직계제 이 판례를 보면 1번 철회에 해당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라서 소액이 없다. 2차 직계제 다음에 이제 해임 처분이 나온 판례는 잘 알고 계시는 판례이죠. 다음에 문제 2번 제 최신 판례 22-6 선별한 문제인데 특이급이고요. 물음 1은 이제 24년도에 관할로 나온 거예요. 관할. 물음 2가 특이급이죠. 물음 2가 특이급. 자, 물음 1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이송 결정은 타당한가? 이송 결정.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다섯 번째 줄에 24년 1월 16일자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요 민사법원에 의하면 요거는 민법상의 매매 계약 해지가 아니라 선정 결정 취소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6일 날 민사 소송으로 제기했는데, 요 민사 소송을 잘못 제기한 것이니까 처분을 다투는 법원,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로마자 2번에 선정결정 취소가 처분인지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이라면 관할, 심사 토지 관할에서 피고 소재지 또는 구조 1항 또는 구조 사망, 이 사건은 구조 사망이죠. 구조 사망에 의하면
토지 부동산과 관계된 처분이니까 세 번째 줄에 토지와 관련된 관할 행정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이제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은 행정소송이니까 관할법원인 수원법원 C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송결정은 타당하다. 관할 쓰는 것이고요. 물음 2는 이송결정한 다음에 7일이 지나면 불복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송결정이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면 요 민사소송이 소송 계속이 이제 수원법원에 이전이 되는데 처음부터 소재기항서로 보죠. 처음부터 수원법원의 소재기항서를 본다. 즉 여기 2월 26일 날 재기항서를 본다. 이게 이제 이송결정의 효과죠. 그 다음 이제 수원법원에서 7월 18일 날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이제 소변경한 거죠. 소변경. 허가 결정했다면 타당한가. 그래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소변경은 행소법 21조 그다음에 22조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8조 2항 준용해서 민소법 소변경 할 수 있다. 준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양재 소변경은 긍정설, 부정설, 판례는 요 수원법원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성명권을 행사해서 소변경 해서 신청했으니까 허가할 수 있다. 허가 타당하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이라는 것인데 이게 주의할 점은 민소법상의 소변경도 요건이 지금 구소가 민사소송인데 신소가 취소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소가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송이어야 되는데 그때 요 취소소송이 소송권을 갖추었는지 기간과 관련해서는 원래 소변경 신청 시이지만 이와 같이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결정의 효과상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처음에 24년 2월 26일 날 소를 제기했을 때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판례의 핵심 내용이고요. 소변경 요건 중 그걸 사안에 이제 녹여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월 16일로부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됐기 때문에 요 신소도 소송 제소 기간을 갖춘 것이다. 요거를 사안에 해결해서 관련 판례로 써주시면 고득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음 1은 이렇고요. 물음 2가 이제 특의 2급이니까 로마자 2번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소변경 허용 여부 요걸 뭐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신소 로마자 3번 요 판례죠. 신소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이송결정의 효과에 따라서, 판례는 이제 소변경 효과도 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송결정의 효과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90일 내이기 때문에 신소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걸 이제 판례를 써주시고 이제 사안 해결해서 녹여내면 되죠. 그래서 사안 해결의 1번 저는 이제 긍정설로 갔는데 판례로 간다면 판례에 의하면 수원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이건 누구나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요 2번을 써주는 게 이제 득점 포인트인데 아까 판례 이송결정의 효과에 따라서 신소인 취소소송은 구소 제기 시, 즉 24년 26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 기준으로 판단하면 90일 내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그래서 소변경의 민소법상의 소변경의 요건을 충족했다. 물론 행소법상의 소변경도 신소가 적법할 것도 요건이긴 해요. 근데 이 사안은 민소법을 준용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허가 결정은 타당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2번을 써주는 게 고득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